안녕하세요. 우리 자랑스러운 수험생 여러분. 경제학의 모든 것을 명쾌하게 알려주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이거 좀 어렵다 하고 고개를 젓는 바로 그 주제. 개방경제의 ISLM 모형을 뿌리부터 아주 그냥 완벽하게 정복해 보겠습니다. 매일매일 힘든 수험 생활에 조금 지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와 함께 이 경제학의 벽을 아주 시원하게 한번 허물어 보자고요. 자, 다들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폐쇄 경제의 ISLM 모형 있잖아요. 이제 뭐 눈 감고도 그래프 쓱쓱 그리실 수 있죠? 아, 그럼요. 자, 오늘은 그동안 굳게 닫아왔던 국경의 문을 활짝 열어볼 겁니다. 수출과 수입이 존재하는 진짜 경제, 바로 개방 경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다들 벨트 단단히 매세요.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관문입니다. 개방 경제에서는요. 우리가 알던 그 IS 곡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수식 한번 보세요. 개방경제의 IS 곡선의 공식인데요. 와, 보자마자 머리 아프다? 에이, 그러지 마세요. 전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기존에 우리가 알던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여기에 딱 하나, 바로 요 NX, 순수출이 추가된 것뿐입니다. 근데요, 이 간단해 보이는 NX 하나가 국내 경제정책의 효과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 순수출, 그러니까 NX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값이잖아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수입, M입니다. 슬라이드에 딱 나와 있죠? 수입은 우리나라 소득, Y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국산품만 사나요? 아니죠. 괜히 아이폰 신제품 사고 싶고 벤츠나 BMW 같은 외제차도 막 눈에 들어오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즉, 소득이 늘면 수입도 늘어난다. 이 관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개방경제의 IS 곡선은 폐쇄경제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른 걸까?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포인트니까요. 지금부터 바짝 집중해 주세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봅시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만큼 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폐쇄 경제였다면 이 100이 고스란히 국산품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개방 경제잖아요. 이 100 중에서 일부가 뭘 사는 데 쓰인다? 그렇죠. 수입품 사는 데 쓰이겠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누출, 영어로는 리키지라고 표현합니다. 소득 증가의 효과가 해외로 줄줄 새어나가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국내 생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는 100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누출 때문에 소득 증가의 힘이 약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소득, 즉 Y의 증가를 이끌어내려면 투자를 훨씬 더 강하게 자극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자율, R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떨어뜨려야만 하는 거죠. 이자율이 아주 조금만 변해도 소득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이자율이 엄청 크게 변해야 소득이 겨우 변하니까 그래프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더 가팔라지는 겁니다. 자, 이 표로 완벽하게 정리합시다. 개방경제 IS 곡선은 수입으로 인한 누출 때문에 폐쇄 경제보다 더 가파른 기울기를 갖는다. 머릿속에 딱 저장하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IS 곡선은 이제 완벽히 정복했어요. 자, 그럼 이제 LM 곡선 차례입니다. 개방경제의 LM 곡선은요, 이게 참 재밌어요. 마치 두 가지 다른 운명을 가진 주인공 같거든요. 그리고 그 운명을 결정하는 건 바로 환율제도입니다. 환율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변동환율제는 환율을 시장의 힘에 그냥 맡겨두는 거고요. 고정환율제는 중앙은행이 환율은 딱 이 정도여야 해 하고 꽉 붙잡아두는 제도입니다. 바로 이 중앙은행의 개입 여부가 LM 곡선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게 됩니다. 자, 먼저 변동환율제도부터 보죠. 이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말 쉽습니다. 뭐랄까, 마치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자랑하는 침대 같다고나 할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변동환율제도에서의 LM 곡선은요, 우리가 이미 지겹도록 공부했던 폐쇄경제 LM 곡선과 그냥 똑같습니다. 와, 전혀 변하지 않아요.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일이죠? 공부할 게 하나 줄었잖아요. 아니,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변동환율제에서는요, 환율이 알아서 촉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딱 맞춰줘요. 보이지 않는 손,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굳이 외환 시장에 개입해서 달러를 사거나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가만히 있으니까 국내 통화량도 변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LM국서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불변인 겁니다. 간단하죠? 하지만 고정환율 제도는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는 LM국선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국제수지 상황에 따라서 아주 바쁘게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움직여야만 합니다. 자, 우리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랑 자동차를 엄청 잘 팔아서 해외에서 달러를 계속 벌어들이고 있어요. 즉, 국제수지가 흑자인 상황, BP가 0보다 큰 상황입니다. 자, 이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메커니즘은 시험에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달러가 계속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시장에 달러가 흔해지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겠죠? 환율이 하락하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무슨 제도라고요? 고정환율제. 중앙은행은 약속한 환율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시장에 넘쳐나는 달러를 싹 사들이고 그 대가로 원화를 시중에 팡팡 풀어놓게 됩니다. 자, 시중에 원화 공급, 즉 통화량이 늘어나니까 LM국서는 당연히 어느 쪽으로? 그렇죠.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국제수지가 적자면요. LM국서는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이 좀 정신없었죠? 괜찮아요. 이 표 하나면 개방경제 ISLM 문제는 그냥 끝입니다. 시험장에는 다른 거 말고 이것만 머릿속에 딱 넣어서 들고 가세요. 자, 빠르게 정리해볼까요? 개방경제의 IS 곡선은 더 가파르다. 왜? 수입 노출 효과 때문에. 자, 변동환율 제도의 LN 곡선은 불변. 뭐랑 똑같다? 폐쇄경제랑 똑같다. 그럼 고정환율 제도의 LN 곡선은 이동한다. 무엇에 따라서? 국제수지에 따라서. 흑자면 우측, 적자면 좌측으로. 와, 완벽하죠?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도 어쩌면 조금은 벅찼을지 모릅니다. 경제학이라는 게요, 공부하다 보면 가끔은 정말 거대한 산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 산의 중턱을 넘어 정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힘차게 오르고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요, 그 정상의 짜릿함은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될 겁니다. 제가 보장해요. 그리고 그 힘든 등반 과정에서 혹시라도 길이 막히거나 궁금한 점이 생긴다면 절대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그럴 땐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네이버에서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 카페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희 카페에는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방대한 자료는 물론이고 정말 능력 있고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짱박사가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습은 필수인 거 다들 아시죠?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파이팅!